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전쟁에 함께했던 22개 유엔 참전국과 전쟁의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던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참전용사 등에게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현재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인도적 목적인 만큼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마스크는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50만 장, 그 외 21개국의 나머지 50만 장, 그리고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10,000장 등이고 이번 지원에 대해 미 보훈부 장관은 감사 서한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과 헌시비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체 요구가 있었던 현판과 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제작된 후 35년째 관리해온 시설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와 문화재, 보훈, 법률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거듭해 시설물 교체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새롭게 제작될 현판과 헌시비의 서체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안중근체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마지막 예우 장소인 국립묘지가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엄중하게 시설물을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 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2020 제대 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과 가족을 포함해 채용기업 관계자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이 참여 가능하며 취업 창업 성공 스토리뿐 아니라 도전 과정에서 귀감이 될 만한 실패 스토리도 포함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오는 7월 2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들과 채용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가 지난달 14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과 외국인 등 총 70명으로 국민 서포터즈를 구성했습니다. 공동단장에는 꼬마 외교관으로 알려진 캠벨 에이시아 양과 현직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진성민 씨가, 명예단장에는 대한민국 역사 홍보 활동에 앞장서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위촉됐으며 이들 국민 서포터즈는 올해 말까지 6.25 전쟁의 의미와 가치, 국내외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정부 행사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치러져 그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5월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첫 해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확실한 변화를 통해 정책 중심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로운 정책 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브랜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보훈처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등록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사회적 예우를 보장하며 희생과 공헌 정신을 기억 계승하고
군복무의 헌신을 위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책 중심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이런 보훈처의 의지는 브랜드 디자인에도 반영돼 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의 무한을 상징하는 단단한 사슬, 영원한 약속, 돌봄과 케어, 확실한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5월 26일 개설 이후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출연한 가운데 실시한 오픈 라이브 방송에서는 TV 나라사랑 채널의 개설 이유를 설명하고 채널 개설 축하 메시지, 업로드되는 영상 콘텐츠 소개와 실시간 댓글 이벤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보훈 가족을 위한 맞춤형 유튜브 채널인 TV 나라사랑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보훈 정책 소식은 물론이고 보훈 가족들의 소중한 기억과 기록을 담아 소개하며 고령의 보훈 가족을 위해 다양한 실생활 정보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2020 참전용사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참여할 참전용사를 기다립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6.25 전쟁을 기억하고 함께했던 전우들에게 안부를 남기는 콘텐츠로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제작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6.25 참전 용사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인물 카테고리 내에 보고 싶다 전우야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매달 초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영상을 제작하고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전 용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면서 유튜브 채널 내에 커뮤니티를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TV 나라사랑 내의 커뮤니티를 보시면 TV 나라사랑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6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